우리는 왜 항상 뭔가 부족한 기분일까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건강도 괜찮은데,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이 기분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뭔가를 간절히 원해서 드디어 얻고 나면 잠깐의 기쁨 후에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사실 이 마음의 비밀을 2500년 전에 고민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처라고 불리게 된 한 사람이었죠. 모든 것을 가졌던 왕자가 왜 궁전을 떠났을까요? 바로 이 끝없는 부족함의 정체를 탐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은 모든 고통의 뿌리다. 탐해가 있는 곳에 고통이 따르고 탐해가 없는 곳에 평안이 있다. 이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 중 집성제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끝없는 부족함, 그 공허함의 정체가 바로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늘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게 되었을까요? 어릴 적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아이들을 보세요. 작은 것에도 온전히 기뻐하고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빠져 삽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항상 다음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특성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되죠. 더 가져야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새 핸드폰을 샀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갔나요? 일주일? 한 달? 그리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죠. 더 좋은 기종, 더 예쁜 케이스, 더 빠른 충전기, 끝이 없습니다. 연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그 사람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에게서도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더 많은 관심, 더 완벽한 모습, 더 나은 조건들을 말이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원하던 회사에 들어갔을 때의 설렘은 어디 갔을까요? 이제는 더 좋은 부서, 더 높은 연봉, 더 나은 직책을 원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상황들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집착의 메커니즘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좋은 것에 금세 익숙해져서 같은 수준의 자극으로는 더 이상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극, 더 많은 것을 찾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가 발견한 길은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내 마음에서 평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도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어요. 전 세계의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지구 반대편 사람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고 수만 권의 책을 손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부족함을 느낄까요? 바로 비교 때문입니다. 집착은 항상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남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고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비교하고 이상적인 미래와 현재를 비교합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반면 감사하고 만족할 때는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2500년 전의 깨달음이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끝없는 부족함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는 단순히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걸음은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기입니다. 내가 언제 부족함을 느끼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집착을 환하게 비춰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순간들을 적어보세요. 놀랍게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부족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걸음은 이미 가진 것들 세어보기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는 민감하지만 있는 것에는 둔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집, 깨끗한 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잃어버렸을 때만 깨닫곤 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부족함에 집중하던 마음이 풍요로움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여정은 비교하지 않기 연습입니다. 집착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이상과 현실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비교는 언제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은 항상 있고, 나보다 더 나은 상황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인스타그램을 보며 부러워하는 시간에 내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해보세요. 네 번째 단계는 과정 자체를 즐기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목표에만 집착합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연애에 성공해야 하고, 승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길은 결과보다 과정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고, 사람을 만나는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고, 일하는 그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여행 자체를 즐기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놓아주기의 기술입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픕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편안해집니다. 마음의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놓아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좋아하는 카페에 자리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원하던 옷이 품절되어도 다른 것으로 만족하기, 계획이 틀어져도 새로운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기,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큰 일에도 담담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현대 심리학의 마음챙김 이론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만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는 가장 평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말한 현재 순간의 깨어있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기력해지거나 게으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면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마음을 비우고 경기했더니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실제로 구글,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명상을 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집착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마음이 더 높은 성과를 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깨달음을 따르면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욕심을 놓으면 내가 게을러질 것 같다고 걱정했지만 실제로는 더 평안하면서도 더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인은 승진에 대한 집착을 놓은 후 오히려 일이 더 재미있어졌다고 합니다. 상사 눈치를 보거나 동료와 경쟁하는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순수하게 일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성적에 대한 집착을 놓은 후 공부가 더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시험 결과에 대한 걱정 대신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기쁨에 집중하니 암기 위주의 공부에서 벗어나 진정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한 집착을 놓은 후 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는 대신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데 집중하니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진실은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전함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고 노력하되 성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무집착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는 또한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듯 세상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살되 그것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집착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시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져야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남들의 시선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우리의 행복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대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내 마음가짐, 이것들은 온전히 나의 영역입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더 많은 것을 원할 때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싶을 때마다 지금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그 마음을 놓아주는 연습을 하세요. 마치 정원사가 매일 조금씩 잡초를 뽑아내듯 우리도 매일 조금씩 집착의 잡초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정원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꼈나요? 그리고 그 부족함 때문에 놓친 소중한 순간들은 없었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집착이야말로 우리가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놓아주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한 뼘씩 더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마음이 진정한 만족의 시작임을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다시 여러분을 위해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